안녕하세요. 김한과병원 각막센터 전문의 박성경입니다. 눈병이라고 하면 보통 흔한 질환으로 생각하시고 가볍게 여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우리 몸이 1000냥이라면 눈은 900냥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눈은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슷한 질환으로 혼동하기 쉬운 결막염과 각막염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막과 결막은 모두 안구 바깥쪽 표면에 위치한 부위라 잘 모르시거나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각막은 우리 눈의 검은자 부위를 덮고 있는 볼록한 부위를 말합니다. 각막은 유리처럼 투명한 조직이지만 안쪽에 있는 홍채가 각막을 통해 비쳐 보이기 때문에 홍채의 색깔에 따라 다양한 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눈꺼풀 안쪽과 안구 가장 바깥쪽을 덮고 있는 얇고 투명한 점막인 결막은 눈물의 점액층을 생성해 외부 이물질로부터 안구 표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막은 눈의 흰자위인 구결막과 눈꺼풀을 뒤집거나 당겼을 때 진한 분홍색으로 보이는 검결막으로 나뉩니다. 각막과 결막은 항상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외상을 비롯한 알러지나 미란 등의 여러 질환에 특히 취약한 편입니다. 각막염과 결막염은 각각 각막과 결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결막염은 우리가 흔히 눈병이라고 부르고 대체적으로 큰 합병증 없이 좋아지는 반면에 각막염은 염증의 정도에 따라 후유증으로 각막 혼탁이나 각막 신생혈관 등이 유발될 수 있고 이는 시력장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막염을 방치했을 때 각막염으로 발전하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 가려움을 비롯한 이물감이나 눈곱, 충혈 등의 결막염이 의심된다면 빠르게 안과에 내원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결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 결막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눈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항상 공기 중에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결막염은 흔히 눈의 감기라고도 불리는데요. 원인에 따라 크게 감염성, 비감염성으로 분류하는데 대표적인 감염성 결막염에는 세균성, 바이러스성 결막염이 있고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비감염성 결막염에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막염들은 증상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막염 증상은 원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통증, 이물감, 충혈과 눈물 흘림, 결막 부종 등이 나타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막염의 종류에 따른 증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균성 결막염이 있습니다. 세균성 결막염은 위생 문제, 면역력 저하, 스테로이드 점안액 장기 사용과 같은 일상적인 생활 습관 때문에 주로 발생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안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안구 충혈이 심해지고 고름이 생기고 클라미디아나 임균과 같은 성매개 감염균은 각막에 구멍이 생기는 각막 천공이나 급격한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 초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바이러스성 결막염 중에서도 흔히 눈병이라고 불리는 유행성 결막염은 감기의 원인이 되는 아데노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합니다. 결막뿐만 아니라 각막에도 염증이 동반될 수 있어서 유행성 각결막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아데노바이러스는 열이나 소독약에도 잘 살균되지 않기 때문에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도 쉽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물놀이를 통해 전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수영장 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물안경을 착용하거나 항상 손을 깨끗이 씻는 등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결막염은 접촉을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수건이나 비누, 침구 등을 따로 쓰고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피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바이러스성 결막염은 대부분 별다른 후유증 없이 자연스럽게 호전되지만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안약을 처방받아 투여하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고 물이나 식염수 등으로 눈을 씻어내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안과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다른 증상보다 가려움증이 심하시다면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평소 알레르기 병력이 있거나 봄철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동물 털 등으로 생기는 비전염성 결막염입니다. 보통 양쪽 눈에 심한 가려움증과 이물감, 투명하고 끈적하게 늘어지는 눈곱, 눈부심, 눈물 흘림,
결막 부종, 충혈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알레르기 결막염은 시력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드물지만 만성적이며 특히 환절기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절에 따른 알레르기 결막염의 경우에 기후변화나 활동 여부에 따라 심해지거나 좋아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외출을 줄이거나 선글라스나 보호 안경을 착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알레르기의 원인이 집안에 있는 진먼지 진드기나 화장품, 동물의 비듬이나 털 등이라면 매일 시간을 정해서 철저하게 청소를 하고 이불과 베개 등과 같이 눈과 접촉할 수 있는 침구는 자주 햇볕에 말려 일광소독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예방하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고 오히려 증상이 있을 때 적절하게 안약이나 경구약제를 사용해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가려움증이 생긴다면 눈을 비비는 행동은 최대한 자제하고 증상 완화를 위해 냉찜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가려운 증상이 계속되면 안과를 방문하여 알레르기 안약을 처방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결막염은 종류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고 일반인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상이 지속된다면 즉시 안과를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각막에 염증이 생기는 각막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막염은 전염성은 없지만 콘택트 렌즈나 세균, 외상에 의한 감염 등 종류별로 원인이 다양하며 그에 따른 치료법도 다릅니다. 특히 염증이 각막에만 국한되지 않고 안구 내로 이어져 안내염을 일으키면 눈의 기능이 크게 상실돼 각막 이식으로도 시력을 회복할 수 없는 영구적인 시력 상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각막염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균성 각막염이 있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세균에 의해 각막에 염증이 생기는 증상으로 포도상구균이나 연쇄상구균, 녹농균 등에 의해 발생하며 외상이나 렌즈 착용 등이 원인이 됩니다. 초기 증상이 통증이나 충혈, 눈물 흘림, 눈부심 등 결막염과 크게 다르지 않아 안과에 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균성 각막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각막궤양으로 진행해 심한 통증과 시력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녹농균에 의한 감염은 렌즈 관련 각막염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빠르게 진행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렌즈 착용자이면서 충혈이나 통증, 이물감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지체하지 않고 병원에 빨리 내원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균성 각막염은 항생제를 투여해 치료하는데 치료가 되더라도 시력 저하나 각막 혼탁 등 후유증이 남을 수 있고 심한 경우 각막에 구멍을 만들어 실명을 초래하고 각막 이식까지 해야 하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각막염은 진균성 각막염입니다. 세균성 각막염과 비슷하게 주로 통증과 충혈 등의 증상을 보이지만 세균에 비해서는 느리게 진행하는 게 특징입니다. 균배양 검사를 통해 진균을 검출해 진단하며 항진균제를 사용한 치료를 진행하지만 치료가 어렵고 각막 혼탁과 각막 천공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진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는 포진 각막염은 각막의 상피와 각막 실질, 각막 내피 모든 층의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재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발하는 경우 각막의 혼탁과 괴사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감각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각막의 중심부를 침범하는 경우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질환 또한 빠른 진료가 필요합니다.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해 치료하며 경우에 따라 스테로이드제를 함께 사용하기도 하는데 중심부 각막 혼탁으로 인해 시력장애가 발생하면 각막 이식 수술을 하기도 하며 재발의 위험성도 있어 정기적인 검진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결막염과 각막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통증, 충혈, 눈부심, 시력 감소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이더라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빨리 병원을 찾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눈 건강에 대해 궁금하신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꼭 알아두시면 좋은 질문들을 추려서 오늘처럼 자세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한가 병원이 함께합니다.